안녕하세요.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 철학책 중 하나로 꼽히는 과학혁명의 구조. 그런데요, 저자 토머스 쿤이 이 책을 펴낸 지 7년 만에 직접 해설을 덧붙여야만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 어떤 오해가 있었길래 이 위대한 사상가가 자기 글에 직접 주석을 달게 된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7년이란 시간 동안 쿤의 책은 학계에 정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수많은 찬사도 있었지만 그만큼 날카로운 비판과 심각한 오해도 쏟아졌죠. 그래서 쿤은 이 추가 글을 통해서 자신의 핵심 아이디어를 둘러싼 여러 혼란을 바로잡고 또 비판의 정면으로 답하고자 했던 겁니다. 쿤이 보기에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요, 자기가 썼던 단 하나의 아주 강력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오해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본인이 인정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쿤의 해명을 따라서 이 5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 겁니다. 첫째,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대체 왜 그렇게 큰 혼란을 일으켰는지. 둘째, 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어떤 새로운 개념을 내놓았는지. 셋째, 과학자들이 배우는 공유된 예제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쿤의 이론이 과학을 뭔가 비합리적인 걸로 만든다는 가장 큰 비판에 그가 어떻게 맞섰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논란의 시작은 바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그 자체였습니다. 쿤은 스스로 인정했어요. 내가 이 용어를 너무나 다른 2가지 의미로 막 섞어서 썼구나. 바로 여기가 모든 오해의 출발점이었던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한편으로 패러다임은 과학자 공동체가 공유하는 어떤 거대한 세계관, 믿음, 가치,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동시에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아주 구체적인 문제풀이, 예제를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도 쓰인 거죠.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거시적인 틀과 미시적인 예제를 동시에 뜻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쿤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 모호해진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대신에 그 2가지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할 새로운 용어를 도입하기로 한 거죠. 그가 제시한 2가지 개념, 바로 전문 분야 행렬과 표준 이해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용어는 전문 분야 행렬입니다. 이건 패러다임의 그 넓은 의미 있죠. 한 분야의 과학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사회학적이고 총체적인 틀, 이걸 가리키는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 분야의 과학자들이 다 같이 공유하는 도구 상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이 도구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F는 MA 같은 기호접 일반화도 있고요.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형이상학적 모형도 있고 또 정확성이나 단순성 같은 가치관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로 뒤에 살펴볼 표준 예라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용어가 바로 표준 예입니다.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그 좁은 의미, 즉 공유된 예제로서의 역할을 정확히 가리키는 말이죠. 과학자들이 이 문제는 예전에 풀었던 그 문제처럼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바로 그 고전적인 문제풀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쿤은 바로 이 표준 예야말로 자기 이론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강조합니다. 아니, 그냥 평범해 보이는 문제풀이 예제 같은데 여기에 대체 어떤 엄청난 힘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쿤에 따르면요, 과학자들은 그냥 추상적인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의 그 훌륭한 표준 예들을 모델 삼아서 새로운 문제에 접근하는 거죠. 이건 마치 세상을 어떤 특정한 렌즈를 통해서 보도록 훈련받는 과정과도 같아요. 쿤이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건 규칙을 암기하는 게 아니라 다양해 보이는 상황들을 이거 서로 닮았네? 하고 보는 능력을 기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건 내가 풀었던 그 표준제랑 비슷하군 하고 직관적으로 알아보는 그 훈련된 감각, 이게 바로 과학적 실천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큰 비판이 제기됩니다. 잠깐만요. 훈련된 감각이나 보는 법이라니 그거 결국 과학을 그냥 주관적인 직관의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라는 날카로운 비판이었죠. 쿤이 이 비판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한번 보시죠. 비평가들이 던진 핵심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만약 과학이라는 게 어떤 딱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일종의 감에 의존하는 거라면 객관성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쿤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개인적이고 제멋대로인 게 아니라 과학자라는 집단이
함께 공유하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검증한 일종의 집단적 기술이라는 겁니다. 쿤은 이걸 강조합니다. 이 지식은 말로 전부 다 설명하기는 어려울 순 있어요. 일종의 암묵적 지식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개인의 변덕스러운 직관은 아니라는 거죠. 이건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같은 자극을 받았을 때 똑같은 것을 보도록 훈련된 아주 체계적이고 검증된 공동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쿤의 이론이 마주한 가장 위험한 비판을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상대주의의 문제죠. 만약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 각자 자기 세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면 과학의 진보라는 건 불가능하고 모든 이론은 그냥 동등하게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쿤은 이론을 선택하는 과정이 무슨 수학 문제에 증명하듯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보다는 전제 자체가 뭔지에 대해 토론하는 것에 가깝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정확성, 일관성, 단순성 같은 공유된 가치를 기준으로 새로운 세계관이 왜 더 나은지를 서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여기서 쿤은 과학에 대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뒤흔드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던집니다. 과학이 저 너머에 있는 단 하나의 객관적 진리를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생각 자체가 어쩌면 환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보기에 과학의 진보는 진리를 향한 전진이 아니라 과거의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는 진화와 같다는 거죠. 그저 더 정교하고 강력한 문제 해결 도구를 향해서 나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쿤의 이 해명은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과학이 한 시대의 과학자 공동체가 공유하는 세계관이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 너머의 객관적 진리라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쿤이 과학 철학에 던진 가장 근본적인 도전일 겁니다.